볼까요? 공공택지 11만 호 추가 공급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9월 13일 작년도 9.13 대책 발표 시점에 총 30만 호의 수도권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 말쯤에 1차, 2차 합쳐서 총 19만 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신 얘네들이 있죠. 3개 신도시로 거론이 됐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익숙하실 겁니다. 얘네들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번에 새로 발표가 된 애들이 고양, 창릉하고 부천, 대장 각각 거의 한 4만 그리고 한 2만 세대 정도 추가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 방송에서는 이 3개 신도시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방송에서는 아예 하지 말아버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일산 혹은 파주 같은 1개 신도시 혹은 2개 신도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제대로 얘기한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까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 보시고 계시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이제 고민이긴 한데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고양 창릉의 위치, 부천 대장의 위치가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북쪽, 서남 쪽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은 서울 동북쪽 그리고 동남쪽이었죠. 동쪽에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서쪽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쪽에 발표를 하는 그런 구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놓고 살펴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산 서구 동구 킨텍스 쪽 그쪽을 빼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고양 쪽의 신도시들이에요. 지금도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많죠. 화정, 원흥, 삼송, 지축, 덕은, 향동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순차적으로 입주 물량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한가운데다가 떡하니 이제 창릉을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지 제가 그분들의 깊은 뜻을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근데요, 이런 애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다른 것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와야 투자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옆에 상암이 있죠. 상암이 있어요. 어디가 더 이득을 볼까요? 그렇죠? 주변에 위성도시가 생기게 되면요, 그 위성도시는 상암을 먹여 살리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자본은 도심지로 상업 업무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그 도심지로 자본이 몰리게 되어 있고 또 인구가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상암이 지금 사실상 서울의 끝자락이었잖아요. 상암을 경계로 해서 그 주변에 아무런 아파트 단지가 없다면 상암은 그냥 변방이에요, 변방. 근데 주변에 새로운 얘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암이 중심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서울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이 상암 DMC가 중심 업무지구로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재울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상암과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고양의 그 신도시들하고는 성격, 위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이 도시개발의 이 의미라든지 성격을 아시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체 카톡방에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공학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굳이 거창하게 도시공학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고등학생들 한국지리 책에도 보면은 중심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초에 이제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현대화된 도시의 개념은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부터 생활을 시작합니다. 분업이 이루어지죠. 상업을 하는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이 도시의 형태가 점차 갖추어지고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초에 사람들이 몰렸던 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점이지역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주거지역과 도심지, 대규모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도심지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혹은 직장을 찾아서 도심지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그 중간지대에 있는 점이지역이 되겠죠. 그 두 구역을 이어주는 상업시설과 그리고 주거시설이 혼재해 있는 그런 중간지대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거지역이 가장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주거지역의 그 바깥에 테두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통근 지역이에요. 그냥 차로 1시간 혹은 좀 많이 걸린다면 2시간 이내에 통근이 가능한 그런 생활권, 위성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의 신도시들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도시가 단순하게 이 통근 지역으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걔네들 자체적인 도심의 기능을 좀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넣어주고 있지 않죠. 그리고 뭐 통근 지역으로라서 그 기능만으로서도 좀 가치를 높여주려면은 통근이라도 편리해야 되는데 GTX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죠?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착공식만 가졌을 뿐이지 실제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개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GTX ABC 노선이 다 생각 이상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에 살아가시는 분들, 안 그래도 지금 지역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와중에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베드타운의 기능만 늘리는 추가적인 신도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중심지 이론에 의해서 도심과 점유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통근지역, 이 한 4개 정도의 테두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도시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은 이러한 똑같은 덩어리들이 몇 군데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다핵도시 이론입니다. 자, 이러한 덩어리들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덩어리들이 또 교통수단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더 큰 이제 메가시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 중심지 이론과 다핵도시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서울시 2030 플랜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이 도시공학의 이 기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2030 서울 플랜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는 서울시의 그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지금은 도심을 3개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핵을 3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핵이 3개가 아니고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의 핵만으로는 서울의 개발을 계획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한양 도성 이렇게 3개의 중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선 7광역 중심과 12지역 중심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인데 근데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죠. 수도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다핵 이론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심지가 수도권에는 없어요. 대규모의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자체적인 자급자족 기능을 할 수가 있는 도심을 수도권에는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상암 DMC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는 좀 전에 설명드린 중심지 이론의 그 점유 지역에 해당하는 이 중심지와 바로 가깝게 붙어있는 가재울 뉴타운 같은 곳이 있겠죠. 그 주변부로 이제 고향 쪽에 신도시들이 하나씩 퍼져나갑니다.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거죠. 아까 그 중심지 이론에 입각해서 명칭을 갖다 붙여보자면 상암 DMC 이제 도심이 되는 거고요. 가재울 뉴타운 같은 곳은 이제 점유 지역이 되는 것이겠죠. 도심이랑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그 주변부에 고향 쪽 새롭게 만들어지는 덕은 향동 얘는 이제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통근지역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화정, 원흥, 삼성, 지축 이런 애들은 이제 통근지역이 되는 것인데 이미 많이 있죠. 이미 많이 있는 데다가 새롭게 이제 창릉이라는 것을 여기다 더 갖다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베드타운에 똑같은 베드타운을 더 큰 규모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이 굳이 부동산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서울 주거 수요의 효율적인 분산 이것이 바람직한 목표여야 될 텐데 서울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주거지가 될런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벌써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난리 났죠. 일산 파주 쪽에 계신 분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백석역에 열수간 파열 사고 일어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만큼 도시가 낡았어요. 그 구도심의 개발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확장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만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라면 사실 뭐 정책이 어떻게 됐던 간에 뭐 투자 관점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상관하실 필요가 없겠죠. 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사시면 돼요. 근데 투자의 목적으로 이 지역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파주 운정 그리고 일산 구도심 탈출하셔야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탈출하세요. 서울 도심으로. 만약 그냥 거기 계속 나는 그 동네가 좋아서 살고 싶으시다 라고 하는 분은 거주를 유지하시면서 대신 투자는 뭐 서울 도심 쪽에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거기에서 어떤 계속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뭉개다 보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방법 없어요. 지금 이런 구도에서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가재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재울 뉴타운이 서대문구에 편입이 되어 있죠. 지난 몇 달 동안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대문구만 유독 지금 서대문구가 위로 올라와 있죠. 빨간색 선. 0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었어요. 서대문구만. 그리고 서울 전체적인 평균,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서울시 평균이거든요. 서울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고 유독 계속 올라갔던 서대문구. 왜 올라갔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번에 추가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고향 쪽에 추가적인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배후의 위성도시를 확보하게 되면서 오히려 서대문 쪽이 중심지로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그 도시 개발의 작용을 미리 예측을 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투자 대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아마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대부분들은 보통 이 강연에 오신 것도 그렇고 뭐 저를 알게 되신 것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투자 대상을 고를 때도 부동산 방송을 통해서만 고르시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막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뭐 투자 지역, 투자 매물이 아니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